처음에 그냥 서는 것도 좀 힘들다 그랬죠. 딛고 서는 것도. 네, 계속 당기고 있습니다. 좀 괜찮아요. 좀 걸어볼게요. 좀 이렇게 갔었죠. 아니, 제 느낌에는 괜찮아요. 아까부터 괜찮았어요? 수십 년 전부터 알려져 있던 내용이거든요. 근데 중간에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 치료가 잊혀져 버렸어요. 그게 되게 충격적인 거예요. 정맥성 관절염이라는 게 실존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수술 전에 이 치료를 하면은 염증이 호전이 되니까 수술을 최대한 뒤로 미룰 수가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수술을 안 해도 되는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이 질환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저하고 함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신경외과 전문의 이정표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게 10월 26일인데 오늘 낮에 신경외과 의사회에서 추계학술 대회가 있었어요. 최대한 환자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내용만 추려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정맥 질환에 의한 무릎 통증, 그러니까 무릎 통증을 유발하는 정맥 질환에 대한 최신 지견을 정리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정맥 질환 하면은 하지 정맥류가 처음 딱 떠오르잖아요. 이렇게 울퉁불퉁 튀어나온 정맥류를 생각을 하죠, 보통은. 근데 정맥 질환이 0기부터 6기까지 총 7개의 단계를 나눠요. 그리고 이렇게 울퉁불퉁 튀어나오는 단계가 두 번째 단계예요. 실제로 이 단계를 넘어가서 막 궤양이 생기고 막 이런 굉장히 심각한 정맥류도 있지만 오늘 얘기하는 무릎 통증하고 정맥과의 관계를 얘기할 때는 초기 단계의 정맥류인 경우가 되게 흔합니다. 그래서 숨어있는 정맥 질환이라고 불러요. 피부 쪽으로 정맥이 튀어나오지가 않고 있어봤자 이렇게 실핏줄처럼 보이거나 아예 그냥 정상처럼 보이는 숨어있는 정맥 질환이 무릎 통증을 더 많이 일으킵니다. 혈관 질환이라고 하면 동맥이 있고 정맥이 있잖아요. 동맥 같은 경우는 이게 상수도 역할을 하는 거죠. 좁아지거나 막히면 그때 문제가 생기고요. 거의 즉각적으로 통증이 생기고 괴사가 일어나요. 정맥 같은 경우는 이거랑 좀 다르죠. 하수도 역할을 하는 부분이 망가지는 거고요. 굉장히 천천히 만성적인 통증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정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늘어나고 역류를 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천천히 진행하는 정맥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길래 무릎 관절염하고 연관이 있는가, 왜 정맥이 통증을 일으키는지를 알아야 이게 설명이 되잖아요. 그리고 2008년도에 나왔던 논문인데 정맥 질환을 진단하게 되는 계기가 주된 원인이 통증이라는 거예요.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정맥류가 있어야지 환자분들이 저 여기 혈관이 좀 튀어나왔어요 하고 병원에 가서 정맥류를 진단하는 경우보다는 통증으로 갔는데 이거 정맥에 문제가 있네요 라고 진단되는 게 제일 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결을 해주면 삶의 질이 굉장히 좋아진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정맥 질환이 아까 C0부터 C6까지 7개의 단계를 거치는데 그 단계가 얼마나 심하냐가 통증이 얼마나 심하냐랑 관련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C0랑 C1일 때 이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제일 흔하니까. 정맥류가 있는 환자분들 다리에서 피를 이렇게 뽑아요. 그리고 산소 포화도를 잽니다. 한 30분 정도 한번 일어나 보세요 라고 한 다음에 30분 후에 다시 다리에서 피를 뽑아서 산소 포화도를 재보면 30분 전에 쟀던 것보다 일어선 채로 나중에 잰 게 다리 쪽에 산소 포화도가 뚝 떨어져 있다 그래요. 그렇게 처음에 저산소증이 생기면서 다리 쪽에 통증을 일으키게 되는 거고요. 과연 언제부터 이런 정맥 질환과 무릎 통증이 연관이 됐을까 보면은요, 2012년에 나온 논문인데 이때 무릎 관절염하고 이런 만성 정맥 질환이 과연 연관이 있을까라는 궁금증에서 조사를 했던 논문이 있어요. 그런데 이때는 특별하게 막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고 무릎 관절염 있는 사람들이 이런 정맥 질환을 가진 경우가 되게 많아. 그래서 서로 연관이 있는 것 같아 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게 2012년이고요. 그리고 2019년에 또 그 다음 논문이 나오는데 정맥 시스템에 병적인 문제가 생기면 뼈 안쪽에 있는 혈액순환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연골이 딱딱해지고 닳기 시작한다라는 이 얘기를 2019년에 합니다. 2021년이 되면은 조금 더 충격적인 얘기가 나와요. 정맥 질환하고 무릎 관절염이 이미 수십 년 전에 밝혀졌지만 그 이후로 잊혀져 버렸다. 왜 잊혀졌을까요? 아마도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의사들이 정맥 질환하고 무릎 질환이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밝혔지만 그 이후에 연구할 수 있는 기술적인 한계가 있으니까 그 이후로 잊혀졌던 것 같아요.
이게 잊혀지지 않고 계속 발전을 했다면 아마도 이 무릎 관절염을 치료하는데 훨씬 더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쨌든 잊혀져 버렸어요. 그 이후에 다시 이제 연구를 시작했더니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다. 정맥 질환하고 무릎 관절염이 직접적인 영향이 있고 무릎이 아픈 환자들한테 정맥류를 치료하면 무릎 통증이 좋아지기 때문에 무릎 아프고 다리 무겁고 잘 붓는 사람들은 정맥을 꼭 검사를 하자. 정맥성 관절염이라는 건 실존하는 병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2023년에 이제 2년 전이죠. 그때 나온 논문을 보면 무릎 관절염하고 정맥 질환이 함께 있으면 더 아프고 삶의 질이 더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건 일본에서 나온 논문인데요. 일본 사람이 2021년에 그렇다면 내가 한번 제대로 조사해 보겠어 라고 하면서 무릎 관절염 있는 환자들한테 정맥류 치료를 한 거예요. 그래서 무릎 관절염은 1기부터 4기까지 나눕니다. 1기는 이제 막 시작되는 단계고 4기는 거의 수술하기 직전 단계예요. 이런 분들한테 질문을 몇 가지를 던져요. 뭐 아침에 무릎이 아픈지, 뭐 무릎 굽힐 때 아픈지, 지팡이를 짚어야 되는지,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을 쭉 한 다음에 이 사람들한테 정맥류 치료를 하고 나서 다시 한번 물어봐요. 어떻게 결과가 나왔냐면 초기 단계였던 사람들은요 80%가 좋아져요. 연골을 안 건드리고 그러니까 무릎은 건드리지 않고 정맥류 치료만 했는데 80%가 좋아집니다. 더 재밌는 건 4기였던 환자는 이제 거의 관절염 수술하기 직전이거든요. 이분들도 42%가 좋아져요. 정맥류 치료만 했는데도. 왜 이렇게 좋아졌지? 희한하다. 우리는 무릎 건드리지도 않고 정맥류 치료만 했는데 무릎 아픈 게 좋아졌지? 라고 하는데 뭐라고 대답하냐면 정맥류가 있으면 다리에 혈액순환이 안 된대요. 약을 먹어도 약발이 안 받아요. 입으로 약을 먹으면 무릎으로 전달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까지 안 가요. 피가 안 통하니까. 근데 정맥류 치료하니까 이제는 약발이 듣기 시작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맥류가 있으면 뼈가 붓는다. 정맥류 치료를 했더니 뼈 붓기가 빠지면서 통증이 좋아지고 다리 힘이 좋아진다. 하체의 힘이 좋아지니까 관절염이 좋아지는 거 아니겠느냐 하면서 연구 시작할 때는 에이 설마 정맥류 치료하고 무릎 아픈 게 좋아지겠어? 라고 기대를 안 했는데 무릎 아픈 것도 좋아지고 허리 아픈 게 좋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로우 백페인. 이 정맥류랑 무릎 관절염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번에는 해부학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무릎 주변의 정맥에다가 이런 염료를 쫙 쏴요. 그리고 이게 과연 어디까지 퍼지는지 그랬더니 이렇게 뼛속까지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라텍스를 주사한 건데 라텍스가 퍼지는 게 확인이 됩니다. 무릎 주변에 이런 혈관의 네트워크와 하지 정맥류는 임상에서 굉장히 흔하게 관찰됩니다. 특히 어디? 무릎 앞쪽하고 아래쪽 안팎으로 혈관이 다 네트워크로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핏줄 같은 게 그 주변에 보이면 그게 원인일 수가 있고요. 정맥이 튀어나오는 거나 아니면 실핏줄이 보이는 건 단순히 미용 문제가 아니고 정맥 순환에 의한 관절염을 의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 아픈 분들 지금 바지 걷어서 내 무릎 주변에 이런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푸르딩딩하게 정맥이 보이거나 아니면 양말 자국이 이렇게 좀 보인다거나 이게 부었다는 뜻이죠. 양말 자국. 이렇게 심하게 혈관이 튀어나온 건 본인이 알겠죠. 이거는 정맥류구나. 그렇지만 이거 말고도 이렇게 티가 안 나고 살짝만 비치는 경우가 훨씬 많다. 그 다음에 이거 무릎 바깥쪽인데 여기 아픈 분들 꽤 있잖아요. 잘 보시면 이거 초음파로 제가 트레이싱 해놓은 건데 이렇게 정맥이 슥 하고 피부 밑에 지나가는 게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의심해봐야 돼요. 병원 가서 확인해봐야 돼요. 실핏줄들이 보이면 정맥성 무릎 관절염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증례를 한번 볼게요. 60세 여성 환자분인데 무릎이 아파요. 왼쪽 비골두 주변으로 엄청 심해요. 그 전부터 통증이 좀 있기는 했는데 일주일 전에 확 심해졌어요. 뭐 하다 심해졌냐면 다른 척추병원에서 허리에 시술을 하고 나서 갑자기 여기가 통증이 더 심해졌다고 쑤시고 막 바늘로 찌르고 이런 통증이 굉장히 심하다 이렇게 오셨는데 허리에다가 시술을 했잖아요. 허리 MRI를 보니까 디스크처럼 뭐가 하나 나와 있기는 한데 이거 오른쪽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쪽 무릎이 아팠으면 이걸로 설명이 되죠. 왼쪽 무릎이 아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건 다른 원인이 있겠구나 해서 봤어요. 초음파를. 빨간 게 안 좋은 거라 그랬죠? 빨간 게 보입니다. 정맥성 무릎 관절염으로 진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맥성 무릎 관절염을 치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무릎을 굽히는 게 되고 너무 좋아졌다 그러죠. 쫄뚝쫄뚝 걸었는데 이젠 그것도 없고 주사 맞고 너무 좋아졌다. 이분은 한 번 치료했어요. 한 번 치료했더니 90%가 좋아졌어요. 자, 이분은 오금이 아팠던 부위예요. 무릎 뒤쪽. 서 있는 것도 힘들었죠. 계속 당겼는데 치료하자마자 이제 괜찮아요. 치료하자마자 아까부터 괜찮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마무리를 하자면 무릎이 아픈 원인은 굉장히 많고요. 그 중에 대다수를 차지하는 게 무릎 관절염이에요. 그런데 이 무릎 관절염과 정맥 질환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 무릎 관절염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정맥 질환이 함께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함께 있다면 둘 다 치료를 해야만 좋은 치료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결론이에요. 오늘 내용 좀 생소할 수 있지만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무릎 아픈 분들 무릎만 검사하지 마시고 정맥 질환에 대한 검사도 함께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